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플롯이나 히스토그램이나 둘 다 목적은 연속형 변수가 있고 그 연속형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넓은 분포로 분포하는지, 좁은 구간의 분포를 하는지, 어느 구간에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입니다. 박스 플롯은 상자로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히스토그램은 막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토탈 빌로 볼까요? 네, 토탈 빌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C본 라이브러리, C본 모듈이죠. 히스토그램이니까 히스트로 시작하겠죠. 네. 히스트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시면 히스트 플롯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이것도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X축, Y축. 어때요? 똑같아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그릴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X축을 토탈 B를 줄 거예요. 토탈 B를 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팁스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의 구간을요, 등간격으로 자른 다음에 그 등간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막대로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축에서 여기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의미하는 게 토탈 빌이라고 하는 변수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X축을 토탈 빌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Y축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Y축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히스토그램에서 Y축에 그려야 되는 거는 뭐니까? 카운트니까, 개수, 빈도수를 자기가 직접 세서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Y축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변수를 가지고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냐라고 하는 것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막대의 개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막대의 개수는 빈스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막대의 개수는 빈스로 해주시면 되죠. 매트플러릿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죠. 왜 깔끔하게 보이냐면 X축의 레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Y축의 레이블도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엣지 컬러, 이렇게 그 테두리 선이 그 막대 색깔과는 다른 색깔로, 검은 색깔로 테두리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보이실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트 플롯인데 Y축을 토탈 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 팁스, 빈스, 개수는 10개.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볼까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를 Y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Y축은 여기가 토탈 빌의 최소값이고요. 여기가 토탈 빌의 최대값입니다. 그 구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등간격으로 나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X축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 빈도수가 되는 겁니다. 빈도수. 근데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히스토그램이다라고 하면 위쪽과 같은 X축의 변수 이름을 쓰고 Y축을 카운트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습니다. 네, 히스토그램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번에는 이 히스토그램하고 구별을 하셔야 될 거. 히스토그램과 구별을 하셔야 될 게 바 플러스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 자,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매트플러립에서 그렸던 막대 그래프는요. 빈도수 어떤 카테고리 변수의 빈도수를 셌었어요. 그쵸? 카테고리 변수들의 빈도수를 막대로 표현했었는데 그거는 카운트 플롯이라고 합니다. C본 라이브러리에서는 카운트 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이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빈도수 카운트를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그죠? 이런 거 남성 여성의 수 흡연자 비흡연자의 수 이런 거죠. 남성과 여성의 숫자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세로 막대로 그릴 거냐 가로 막대로 그릴 거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C본 패키지에는요. 함수 이름이 count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X축을 성별로 할 거예요. 성별은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있냐면 tip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남성의 숫자, 여성의 숫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수를 세로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세로 막대 그래프. X축만 지정하시면 되고요. X축만 지정하시면 X축에 성별이 온다라고만 지정을 하시면 Y축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 Y축은 자동으로 빈도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Y축 지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과 X축을 무슨 변수로 사용할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빈도수는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되셨죠? 자, 이번에는 가로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시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수, 흡연자, 비흡연자 수를 가로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가로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요. 함수 이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함수 이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X축과 Y축 중에서 어느 축에다가 변수를 쓸 거냐 그리고 어느 축이 카운트가 될 거냐 그걸 하시는 거예요. 가로막대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Y축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흡연자, 비흡연자는 스모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의 팁스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됐나요? 흡연자 그리고 비흡연자. 흡연자는 몇 명이냐면 대략 80명이 좀 넘겠네요. 그렇죠? 9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비흡연자는 15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매트플러립과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value counts라고 하는 함수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매트플러립에서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보여드릴까요? 바플롯 어떻게 했었는지. 바플롯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의 밸류 카운트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밸류 카운트에서 인덱스와 카운트, 밸류스, 인덱스와 밸류스를 X축하고 Y축에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대를 그렸단 말이에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카운트를 우리가 직접 셀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카운트는 알아서 자동으로 카운팅을 해줘요. X축으로 그리겠다, Y축으로 그리겠다, 가로 방향이다, 세로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만 변수 이름을 어느 축에다 넣을 거냐,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를 X축에 넣을 거냐, Y축에 넣을 거냐, 이것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훨씬 쉽죠? 그쵸? 게다가 이거를 응용하시면은요, 이거를 응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요일별, 성별, 빈도수 같은 것도 하나의 그래프다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요일만 먼저 표시를 해볼까요? 요일만 먼저 표시를 해보면 SNS count 플러스를 그리시는데요. X축에다가 요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이 데이였었죠, 아마. 그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자, 이거를 plt.show를 해볼까요? 목요일에 방문한 손님 수, 목요일에 방문한 손님 수, 금요일에 방문한 손님 수,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한 손님 수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요, 다시 요일별, 성별로 목요일에 방문한 남성, 여성, 금요일에 방문한 남성, 여성, 일요일에 방문한 남성, 여성,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에 방문한 남성, 여성,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보통 그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막대를 두 개를 연달아 그려버리죠. 여기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는데 목요일에 남성 그래프, 목요일에 여성 그래프, 금요일에 남성 그래프, 금요일에 여성 그래프. 이렇게 해서 어떤 색깔이 남성이고 어떤 색깔이 여성인지만 표현해 주시면 요일별, 성별, 빈도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X축이 뭐죠? X축은 요일, Y축은 카운트. 그러면 성별을 구별하는 것은 막대의 무엇으로? 성별을 구별하는 것은 막대의 색깔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색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색깔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hu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ue. 여기를 성별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럼 이렇게 돼요. X축이 요일이 됐고요. Y축은 카운트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카운트예요. hue는 막대의 색깔입니다. 파란색이 남성, 주황색이 여성이에요. 심지어 범례까지도 자동으로 그려줘요. 어때요? 되게 쉽죠? 이런 그래프를 매트플롯립으로 그리시려고 했으면 되게 복잡하게 그리셔야 돼요. 매트플롯립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함수를 되게 복잡하게 쓰셔야 돼요. 바플럿을 따로 그리셔야 돼요. 첫 번째 바플럿 그리시고 두 번째 바플럿 그리시고 첫 번째 막대 그래프와 두 번째 막대 그래프의 간격을 조정하셔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하셔야 이것과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범례까지. 근데 이 모든 게 무엇으로 끝나냐면 count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로 끝나요.
쉽죠. 이렇게 어떤 그룹별로 어떤 그룹별 통계값들을 요약하실 때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하나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성별, 흡연자별. 무엇을 X축으로 하고 무엇을 색깔로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X축에 놓을 건지, 흡연자, 비흡연자라고 하는 것을 뭐 X축에 놓을 건지, 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번 모듈에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고요. 저는 스모커를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는 팁스. 자, 이렇게 해서 plk.show를 하시면 스모커 잠시만요. 바플럿. 죄송합니다. 바플럿이 아니죠. 바플럿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카운트 플럿. 바플럿은 제가 다른 거랑 바플럿은 다른 겁니다. 네, 카운트 플롯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카운트 yes, 스모커 yes, 스모커 no예요. 그죠? 스모커 yes, 스모커 no. 그래서 손님들 중에 흡연자는 90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비흡연자는 14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색깔이라고 하는 게 hu예요. 이거를 성별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X축을 성별로 하시고 색깔을 흡연자, 비흡연자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에는 여기가 남성 비흡연자, 남성 흡연자, 여성 흡연자. 여기는 남성 비흡연자, 여기는 여성 비흡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뭐 다르게 그리셔도 됩니다. X축을 성별로 놓으시고요. Y축을 색깔을 흡연 여부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두 개를 비교를 해볼까요? 카운트 플롯. X축을 성별을 먼저 갖다 놓고 데이터 프레임 팁스라고 하고요. 휴를 스모커 여부로 놓으시면 자, 그러면 여기는 남성이에요. 남성 중에서 남성 흡연자, 남성 비흡연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성 중에서 여성 흡연자, 여성 비흡연자라는 뜻입니다. 색깔은 그 파라미터를 찾아보세요. 여기 파라미터들 중에서 휴, 데이터, 오더, 오리엔트, 컬러, 팔레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여기 팔레트가 컬러들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팔레트 네임, 리스트, 딕셔너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팔레트라고 하는 변수에 그 어떤 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휴에서 사용하는 그런 컬러들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를 줘도 된다고 했으니까 리스트를 줘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블루랑 레드로 할까요? 색깔이 달라졌죠. 여기를 원하시는 색깔로 넣으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리스트에는 휴에서 만들어지는 그 카테고리 개수랑 여기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저는 약간 색깔 이름들은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요. 그 HTML5에서 사용하는 색깔 이름들 HTML5 컬러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HTML5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HTML5 컬러 네임 하고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컬러 이름들이 이런 컬러 이름들이 있어요. 이런 컬러 이름들이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컬러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까 블루하고 레드 하니까 너무 색깔이 좀 이상했죠? 어떤 거를 할까요? 인디언 레드 괜찮은 것 같아요. 인디언 레드랑 다저블루? 인디언 레드랑 다저블루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 변수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변수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시면서 어떤 거를 쓰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 닷쥐라고 하는 것도 보이세요? 닷쥐? 닷쥐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막대를 옆으로 나란히 그릴 거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는 우리가 gg플롯에서도 썼던 거잖아요. 그죠? 그쵸? 닷쥐라고 하는 게 기본값이 true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만약에 닷쥐를 false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닷쥐라고 하는 거를 false로 하는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겁니다. 이 색깔이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밑에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 있고 그 위에 인디언 레드가 겹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뭐 이런 파라미터도 있네요. 이런 파라미터도. 네. 자,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 중에서 카운트 플러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운트 플러스는 무엇을 할 때 이용하는 거다? 카테고리 타입 변수들의 무엇을 빈도수를 막대로 표현한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면 아까 제가 하려고 했었던 바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플롯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하면 그룹별로 변수의 요약 통계량을 보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성별 팁의 평균이라든가 흡연 여부별 팁의 평균이라든가 요일별 팁의 평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룹별로 어떤 변수의 요약 통계량을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플러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카테고리 변수와 연속형 변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카운트 플롯은 카테고리 변수 하나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카운트 플롯은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 하나만 가지고서 그 카테고리 타입의 카운트가 몇 개인지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바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별, 그 다음에 어떤 연속형 변수의 요약 통계량을 함께 보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그룹별 어떤 변수의 요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카테고리 변수와 숫자 타입, 연속형 변수. 카테고리 타입 변수와 연속형 변수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시각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던 성별 팁의 평균을 찾아볼게요. 자, 이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이거를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의 성별이 남성인 데이터들만 선택을 하고, 이 남성인 데이터에 무슨 컬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서 무엇을 계산한다? 평균을 계산한다. 이걸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마찬가지로요. 하나 더 출력을 해볼게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이 여성인 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엇을? 팁 컬럼을 뽑아서 평균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게 여성의 팁의 평균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막대로 그린 게 그게 바플러시인 거예요. 여기에 남성, 여기 여성. 남성은 얼마? 3.08. 여기 3. 그럼 여기에 막대를 이만큼. 여성은 2.83. 그럼 2.8.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막대를 이렇게. 그럼 Y축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Y축이 의미하는 거는 팁이죠. X축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성별이죠. X축과 Y축을 지정하고 계산은 무엇을 계산하겠다? 평균을 계산하겠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린다? C본 패키지에는 라이브 모듈에는 뭐가 있다?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X축 뭐라 그랬어요? X축은 성별. Y축 뭐라 그랬어요? 팁. 성별과 팁이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팁스.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는요, 파라미터가 더 있어요. 어떤 파라미터를 쓸 거냐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힌트가 좀 빨리빨리 안 나오는군요. 나와라 힌트. 힌트가 안 나오면 저도 파라미터 이름들을 잘 몰라요. 제 기억이 맞다면 aggregate functi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agg func이라고 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없네요. 요거는 문서를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볼까요? 네. X축 뭐가 됐죠? X축 성별이 됐죠. Y축 뭐가 됐죠? TV죠. 그 다음에 크기를 보세요. 크기. 자, 여기에 크기 3.08. 여기 막대의 크기 2.8. 맞는 것 같죠? 그렇죠?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자동으로 평균을 계산해서 그려줍니다. 이 바플롯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저거는 C본 패키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서 C본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cbon.pydata.org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search라고 있죠. search. search에서 바플롯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C본 모듈이 가지고 있는 바플롯 함수. 파이썬 함수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 아규먼트들을 보시면은요. X축, Y축, 데이터. 똑같죠? 사용하시는 방법 똑같죠? 에스티메이터였었군요. 에스티메이터. 여기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티메이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mean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줬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걸로 만드실 수 있어요. 뭐 평균이 아니라 표준 편차를 그릴 수도 있고요. 평균이 아니라 최대값을 그릴 수도 있고요.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스티메이터. 여기에 mean이라고 주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군요. np.mea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numpy가 가지고 있는 mean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직접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얘는 근데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생략하셔도 돼요. 최대값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성별 팁의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최대값.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남성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남성들만 쭉 나올 거예요. 이 남성들에서 무엇을 찾아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컬럼에 무엇을 찾는다? 최대값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10.0. 이게 남성의 최대값이에요. 남성 팁의 최대값.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성 팁의 최대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만 female이라고 바꿔버리시면 돼요. 그럼 남성 팁의 최대값은 10.0이고요. 여성 팁의 최대값은 6.5예요. 자,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이걸 막대 그래프로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C본 막대 그래프. X축을 성별로 주시는 거예요. 성별. Y축은 뭐가 되는? 똑같이 팁이 되는 거예요. Y축은. 데이터 프레임은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바꿔주시냐면 에스티메이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numpy.max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맞아요? 맞죠? 여기 보시면 10.0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5인 거 맞죠? X축이 성별이 됐고요. Y축이 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팁으로 표시한 이 높이는 뭐다? 평균이 아니라 최대값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에스티메이터니까 추정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추정한다라고 할 때는 뭐가 있나요? 추정 어떤 실제 값에서 위쪽 아래쪽 오차가 있죠, 오차.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거 오차를 그려주는 건데 여기서는 오차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 뭐 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일종의 표준 편차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요일별 팁의 평균 가로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가로막대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걸 그리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일별 성별 팁의 평균 세로막대 그래프. 이것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해볼까요? 첫 번째를 해보면은요. 가로막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건가요? 여기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요일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면 돼요? X축은. 여기는 팁의 평균이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X축과 Y축을 어떻게 설정하실지가 보이시는 거예요. X축이 뭐가 되겠다? 팁이 되겠다 예요. Y축은 뭐가 되겠다? Y축이 요일이 되는 거예요. 팁과 day라고 하는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뭐예요? 팁스예요. 이렇게만 그리시면 돼요. plt.show. 네, 원하는 그래프 나왔죠. 원하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평균이 제일 크군요. 그렇죠? 일요일이 평균이 제일 높고요. 팁의 평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토요일이고요.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이 평균이 더 높군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게 평균적으로 더 많은 팁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요일별 성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 무엇을 세로 막대이기 때문에 막대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죠? 막대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Y축이 뭐가 되면 되겠냐면 Y축이 팁의 평균이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X축을 뭘로 할 거냐? X축으로 쓸 수 있는 게 요일이냐 성별이냐예요.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건 정하기 나름인데 X축을 요일로 했을 때에는 성별을 색깔로 나눠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X축을 성별이라고 했으면 요일을 색깔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때 X를 요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팁. 색깔을 무엇으로 한다? 색깔을 성별로 하겠다. 자, 요일과 성별과 팁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팁스.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의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목요일에 남성 여성, 금요일에 남성 여성, 토요일에 남성 여성, 일요일에 남성 여성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일요일에는요. 여성 손님의 팁의 평균이 더 많아요. 토요일에는 남성 손님의 팁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X축을 성별로 놓고 Y축을 팁으로 놓고 색깔을 요일로 놓고 이렇게 그리신 분도 계시죠. 팁스 plt.show 이러면 X축에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X축에는 죄송합니다. X축은 성별만 있는 거예요. 성별만 있고 Y축이 팁의 평균이 되는 거고요. 목, 금, 토, 일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성 손님인 경우에는 일요일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남성 손님인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가 팁의 평균이 좀 높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그래프를 표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X축에 무엇을 설정할 거냐, Y축에 무엇을 설정할 거냐,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